자, 오늘 잡매거진 처음으로 문을 열어볼 코너는요. 공감 100% 시간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 시간 채워볼지 서희 씨가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지방대생의 취업 전략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인 만큼이나 어려운 취업, 그만큼 취업 시장의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은데요. 특히 지방대생에게 있어서 취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보화 시대라지만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취업 트렌드는 도무지 와닿지 않고 그 흔한 대외 활동도 하나같이 서울에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오늘 공감 100%에서는 지방대생의 취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방대생의 취업 전략. 어떻게 보면 주제가 조금 민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방대생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갈라놓느냐라고 뭐 얘기가 나올 수도,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지방대생들이 느끼는 취업 어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이왕이면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비슷한 능력이면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애를 쓰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네. 지방대생들이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움츠러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취업이 어려워지니까 저런 부분, 스펙적인 부분에 되게 집착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점수를 내기 위해서 학교를 계속 휴학을 해가지고 뭐 지방대에 가보면 10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뭐 그런 10년 동안 대학원도 아닌데 10년 동안 대학인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른바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도 좀 문제지만 또 하나는 그 지방에서 나왔으면 그 지방에 좀 그 뿌리를 내리고 일을 할 수 있게 그 기업들이 지방을 좀 연고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모든 기업들이 거의 서울이라든가 경기권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방에 나와가지고 갈 만한 기업들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거든요. 실제로 강원도 같은 경우 올 6월 현재 취업자의 4분의 3 정도, 그러니까 강원대를 나온 친구들의 4분의 3 정도는 다른 시도에서 직장을 얻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일자리를 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들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취업 시장이 좋지 않은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이 지방대생만의 고민들은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지방대생은 취업을 위해서 상경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죠. 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이니 지방대 출신 구직자 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10명 중에 7명, 69.9%가 구직 활동을 위해 상경했거나 아니면 할 계획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잡기 위해서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턴이나 뭐 관련 경력들을 쌓기 위해서가 그 다음을 이었고요. 근데 다양한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면접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원 수강이나 취업 스터디 같은 것들, 그다음에 채용 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좀 얻으려고 서울로 오겠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실제로 얼마 전에 수능을 끝낸 우리 수험생들, 지방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서울에 지금 짐 싸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논술 시험이나 대학 입시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라고 하는데 고등학생들이 이 정도로 느낀다고 하면 대학생들은 얼마나 또 크게 느끼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천인주 씨의 경우에는 이제 동아대학교를 졸업하셨잖아요. 당시에 지금도 뭐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어려움을 좀 느끼고 계신가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아무래도 대외활동 같은 그런 이벤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것들이, 행사 같은 것들이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에 많이 없어요. 그런 점이 이제 가장 어려움으로 와닿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방대생들이 상경하는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요. 일단 4, 5위가 눈에 띄는데 4위는 면접에 좀 즉각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했고요. 5위는 학원 수강 또 취업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뭐 그냥 해석하면 되죠. 말 그대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주 씨가 얘기했듯이 지방에서도 물론 취업 스터디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고급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선배들을 만날 기회라든가 가령 내가 뭐 삼성전자를 예로 든다면 삼성전자에 다니는 선배가 직접 와가지고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것들. 아무래도 그 기업이 있는 그곳에서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외활동 같은 경우들이 고급 정보들이 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 자체도 그러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좀 서울권 위주에서 설명회를 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무슨 뭐 취업 박람회를 해도 코엑스에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좀 뭔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 곳에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서울에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얻을 수 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지방 학생들이 많이 이제 올라오는 추세가 있죠. 네. 그렇군요. 아까 인주 씨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좀 적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예. 아무래도 지방에 있을 때보다는 대외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제 이로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기업 설명회가, 채용 설명회가 이번에 코엑스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취준생인 저희 선배가 지금 지방에 계신데 가장 불만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직접 이런 설명회 같은 거를 서울에서 다닐 수 있으니까 더욱더 기회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수도권에 있는 게. 그렇군요. 몸소 느끼고 있군요. 네. 우리 최찬 학생의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제 입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지방대 출신 분들의 어려움을 좀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일단 제가 면접을 보러 다녀도 이제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다른 구직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면은 다들 지방에서 왔는데 새벽 일찍 올라와서 되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이동을 하고 또 컨디션이 안 좋겠네요. 그렇게 또 숙박을 또 하는 경우에는 또 그 비용적인 부담도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방대생들이 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고충이 굉장히 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이거는 지방에 사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왜 서울에 있던 학생들이 지방에서 학교를 다닌 경우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이시안 대표님? 네, 아무래도 그 서울에서 지방으로 학교를 간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거기서 나오더라도 다시 이제 서울로 오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지방대를 타이틀에 붙이고 있다. 이런 네. 것들이 내가 구직 활동하는데 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학벌로 구직 준비와 활동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82.6%가 실제로 그런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예. 근데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한 때가 언제냐라고 했더니 서류에서 학교별 필터링을 한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57%가 그렇게 뽑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취업 설명회가 이제 서울권이라든가 명문대 위주로 많이 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또 학교 이름을 말하면 어디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런 네. 식의 어디? 뭐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사실은 몰라. 그냥 아는 척 해주는 예, 그런 거 할 때 약간 서럽다.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대생 취업난이 실제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언급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서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취업 관련 정보를 실제로 얻기가 힘들다라고 자기가 느낄 때, 그다음에 실제로 지방에서 부족한 일자리를 볼 때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절반 이상은 이런 것들이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래서 내가 취업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늘처럼 뭐 직무독복이나 거기 어때 같은 코너를 통해서 지방대 출신이지만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 학생들을 만나면은 그렇게까지 걱정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맞아요. 저희 방송에 나온 친구들 보면은 사실 지방대생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 있게 자신의 모든 네. 것들을 좀 잘 만들어 놓은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왠지 서울에서 이제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친구들은 정말 좀 열심히 노력했던 케이스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네. 제가 먼저 제 느낌을 좀 말씀드리자면 예, 예. 저는 또 지금 전주대 개공 교수를 하고 있어서 예. 지방대생들 보잖아요. 네.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돈데 이제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내가 지방대이기 때문에 무언가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요. 또 우리가 지금 중요시하는 스토리를 쌓을 만한 경험들 있죠. 그런 것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정말 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대학생 주제에. 이런 생각이 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이 결국 이런 데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 와, 참 대단한 경험들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이런 게 하나의 핸디캡으로 느껴졌을 때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지금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방대생들이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어떤 결과도 노력들을 있거든요. 하죠? 타이틀 때문에 이제 불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른 스펙적인 부분들에 좀 집착을 해서 토익이나 어학연수 등 스펙 업그레이드를 좀 주로 했다. 네. 이런 대답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 능력을 쌓아서 열린 채용 등을 공략하겠다. 뭐 이런 대답도 있고 지방 기업 위주로,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지방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내가 좀 전략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겠다. 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구직 활동을 이제 여기 와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아니면 아예 우리가 학벌이 이제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어떤 좀 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도 이 특색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인주 씨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좀 공략해서 취업 준비 중이신가요? 저는 취업을 위해서 아무래도 첫 번째 토익에 주력을 했었고요. 토익,
예. 그리고 두 번째 자격증, 그리고 세 번째 인턴 같은 대외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무래도 우리 취준생들이 하고 있는 이 가장 베스트의 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네네. 같은데, 그렇다면은 서울에서 이제 취업 준비를 했던 우리 최찬 학생은 이번엔 취업이 됐지만 이 취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했었는지 얘기를 해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잡매거진 이제 처음 출연을 제가 했을 예. 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게 직무라든지 기업 분석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일단 공채가 들어가고 나면 어느 정도 준비물이 좀 갖춰진 상태잖아요.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쉽게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업을 뭐 하는 기업인지 알아야지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쓴다든지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송을 통한 도움도 아주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아까도 이제 지방대 출신의 면접자분들을 면접장에서 많이 만나봤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만나봤어요? 그동안 입사를 실패했던 기업들에서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면접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났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많이 만났다곤 하지만 비율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보통 10명 중에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이제 지원자들끼리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그 대구라든지 조금 큰 도시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 조금 그런 지방분들을 많이 그래도 보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질적으로 솔직히 살아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해보면은요. 지방에 지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지방대생들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제가 이제 좀 저도 이제 직접 가르치고 또 강의를 많이 다녀본 결과를 좀 조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지방대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교 관계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그 대기업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어느 지방대 이제 강의 초청을 받았어요. 대기업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예. 또 그분이 우리 애들은 대기업은 좀 많이 준비를 안 해서 한 30, 40명 정도 올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30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체감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학생들은 내가 지방대지만 대기업에 있어서 어떤 핸디캡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열린 채용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것,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학생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오픽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상 실제로 준비를 딱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물론 2학년에 3학년이 오픽을 모를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지금은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적성 검사라는 것들이 어떻게 실시되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아직 그 실제적인 그 준비에는 아직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실제로 지방대라는 것들이 대기업이라든가 여러분이 노리는 그런 기업들에서는 큰 핸디캡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현재 추세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조금씩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좀 구체적인 취업 전략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공공기관,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네, 전략적인 그 자신의 마음가짐은 그렇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보자면 네.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5% 정도 지역 할당제라고 해서 지방에서 학생들을 뽑아요. 그 지역에서 근무할 사람들을 뽑는데 원래 삼성이 그냥 뽑으면 한 28% 정도 지방대생들이 뽑히거든요. 원래는요? 네. 예. 근데 35%라는 얘기는 7% 정도가 더 오버해서 뽑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적대로 하자면 원래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뽑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농협이라든가 지역 할당제를 가지고 사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정확하게 이런 기업에서 이걸 원하는구나 알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공략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삼성 말고 그럼 다른 대기업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SK 같은 경우도 계열사에서 지방대 출신을 30% 이상 뽑는다 이런 네. 그 통계가 있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방대생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 전국구 채용 설명 개최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열린다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려고 한 거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지방대 교수 추천이라든가 지방대 현장 순회 채용을 하고 있어서 그 기업에서는 이런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나선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지방대생 채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요, 요즘 대학들이 많은 기업들과 이 산학협력을 하는 경우들도 그쵸. 많이 있잖아요. 이 산학협력을 하는 학교들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얘기한 그런 기업들은 전부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좋네요. 이번에 특징적으로 삼성에서 SST라고 삼성 소프트웨어 트랙이라고 아예 3학년들을 뽑아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학교들 안배해서 뽑아가지고 그 친구들
장학금을 주고 가르쳐서 나중에 취업까지 연계되는 것들을 처음 실시했거든요. 네. 그런 식의 어떤 협동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정부에 좀 주의하시고 직업 방송을 잘 보시면서 이런 정보들이 넘쳐나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인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서 학교를 나왔고, 우리 찬희 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왜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 우수 인재나 이 지방 할당제 같은 거를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래도 두 학생이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찬희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취업이 네. 돼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일단 뭐 취업 스터디 같은 걸 해봐도 제가 원주에서 매일 그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취업 네. 스터디를 위해서 이제 올라오는 학생들을 봤거든요. 예.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얘기를 물어보면은 그런 메리트를 어느 정도 느껴야지 이 학생들이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방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존재를 하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업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인주 씨 의견은 어떠세요? 지역 할당제, 지역 우수인재 뽑기. 어떻게 보면 도움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취업 준비생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제도 정말 환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마 또 두 학생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또 지방대생들을 위한 제도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방대생분들이 좀 취업에 있어서 좀 불이익을 느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용기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5년 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괜찮거든요. 스펙추얼제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런 것들 안 하려고 하니까 사실 지방대라고 주은 글씨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주은 글씨가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만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이 친구는 지방대이기 때문에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은 요즘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방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전략을 세우시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찬희 학생은 혹시 주변에서 지방대생인데 이제 좋은 기업에 입사한 친구 본 적 있어요? 네,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업을 봤던 것 중에 오비맥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방대생인데 뭔가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이제 면접장에서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끝나고도 이제 같이 연락을 하고는 하는데 굉장히 잘 적응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같은 구직자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장벽들에 대해서 크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나요? 일단 제가 구직을 한 결과로서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넘기 위한 노력이 사실 제일 말이 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차별화둬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또 만들어낸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는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네. 달리고 있는 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청년버스라고 하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청년버스인데요. 지난 10월 말 순천을 시작으로 전국 5개 도시를 돌면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버스라고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취업 정보, 채용 정보는 제공하면 물론이고요. 또 평소 지역 청년들이 원했던 실질적인 컨설팅까지도 도맡아 해준다고 하니까 꼭 이 버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남아있는 네. 청년버스 일정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19일부터 21일까지는 춘천 한림대학교 일원에서 달린다고 하고요. 또 26일부터 28일은 안산 한양대 일원에서 순회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청년 구직자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 공감 100% 잔매거진 1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구직자분들을 위한 좋은 이야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